자,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칠레 미스터리 모모 실종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특종은 약 한 달 전 세상에 알려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칠레 북부 라세레나의 한 공립묘지. 이상하다. 왜 묘지 개수가 안 맞지? 안장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묘지는 어디 있는 거야? 유골은 또 어디로 간 거고? 유골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문서에 기록된 묘지 수와 실제 묘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 그 개수가 유골 한 구도 아니고 무려 15구나 해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유골 15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미스터리 유골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 칠레판 파묘네, 파묘. 파묘죠. 뭐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15구면 사실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신고를 했는데 아직 묻지 않았다거나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다 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15개는 좀 그럴 가능성 없지 않아요? 자, 이 사라진 15구의 유골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유골을 감췄다면 누가, 왜 그런 걸까요? 한 감사위원 관계자는 공동묘지 내부자가 유골을 몰래 팔아넘겼거나 누군가 유골을 훔쳐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 유출 또는 단순 절도 사건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유골을 모셔놓고 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사탄 숭배 의식에 분명히 연루돼 있어요. 일부 현지 주민과 SNS에선 사탄 숭배 의식과 관련한 묘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섬뜩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칠레와 멕시코에서 사탄 숭배자들의 의식을 위한 유골 훼손 및 절도 사례가 있었기에 사탄 숭배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내부 유출, 유골 도난, 사탄 의혹까지 확산된 가운데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를 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탄 숭배자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15구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후적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간 거지? 칠레 공동묘지 유골 실종 미스테리. 유골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상어 수족관의 모모 미스터리. 전 기자의 2025 최신 미스터리 파일.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한 수족관에서 과학적인 상식을 깬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하며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이 나왔어요. 우리 상어 수족관에서 새 생명이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상어들이 그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 수족관 안에서 짝짓기에 성공을 한 겁니까? 오래간만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근데 원래 그러라고 암수 같이 넣어놓지 않나요?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니, 수족관이 생명을 다루는 데고 네. 생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놀랄 일입니까? 저는 약간 이게 놀라는 게 더 이상한데요. 놀랍게도 이 수족관에는 암컷 상어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만 있는데 지금 알이 부화했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믿기진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암컷 사이에서 알이 생겨요? 생물학적으로 암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상식을 와장창 깨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암컷들 사이에서 태어난 미스테리한 상어 요코는요. 약 8개월 전 수족관들의 직원들이 발견한 알에서 부화했습니다. 수족관 관계자는 수조에 있던 암컷은 분명 3년 이상 수컷 상어와 접촉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코의 부활 자체가 미스테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을 본 과학자들은 수컷이 필요 없는 희귀한 번식 형태이거나 상어가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과학적인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남녀 관계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라는 거야? 남이 없어요. 남이 없다고요. 남이 없다고. 아니 당사자들만 알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당사자가 암컷밖에 없다니까. 아니 수족관에 없다고.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남녀 관계는 당사자. 아니, 남이 없다니까요. 암컷 상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상어 요코. 과연 그 수족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화 과정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몽. 자, 오 기자의 미스터리 월드 투어.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심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약 3,300m 깊이의 깊은 바닷속으로 투입됐던 미 해양청의 해저 탐사 로봇. 그런데 아니, 저게 대체 뭐지? 난 처음 보는데. 어? 아, 나도 20년 동안 심해 연구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자, 바닷속에서 황금을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죠. 이거 뭐 누가 빠뜨렸겠지 뭐. 황금이야, 저게? 네. 각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일명 미스터리 황금알. 지름 10cm가량의 매끄러운 이 금색 표면은요, 발견 당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구멍이 살짝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이상한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정말 혹시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 아니야? 자, 흥분한 탐사대는 해저 탐사 로봇을 조종해 이 미스테리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찔러봤지만요. 부드러운 질감만 느껴질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자,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 정말 처음 보는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드러운 부드럽다니까 금은 확실히 아니네. 맞아요. 아, 금은 아니네, 그럼. 말랑말랑했어. 생물인가,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미스테리한 점은요. 이 물체를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 그랬는데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은 물 밖으로 나오자 와르르 구체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끄럽고 반짝거릴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성분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미스테리한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요. 그저 생물학적인 무언가라는 것밖에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심해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신종 생물일 가능성도 높다는 가능성을 남겨뒀고요. 이 표본을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실로 가져가 새로운 종과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좀 더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3,000m 밑에서도 뭔가 사는구나.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좀 개체가 모여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정말 딱 하나만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딘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요. 외계에서 온 생물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 심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황금알. 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30여 년간 수수께끼로 남은 모모의 정체. 자, 이번 미스터리 월드 투어는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6월 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조종사 트랙 스미스. 그런데 저기 땅에 뭐가 있어요? 자,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야, 나스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스카보다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좀 그림 같네요. 마치 원주민을 형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은 약 4.2km의 무척 큰 키와 전체 윤곽의 길이는 무려 28km. 야, 너무 거대하다 보니 대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봐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상화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그 나스카 지상화보다 더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스카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실력 발휘한 것 같아요. 두 분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루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나스카 지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새겨진 곳은 페루가 아니고요. 뭐야?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 야, 또 이분들이 날아다니셨구나. 아, 저 그림 분이? 외계인 날아다니지.
이 그림은 호주 남부의 작은 마을인 마리 마을 인근 사막에서 발견. 마을 이름을 따 마리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발견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작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렸는지는 오리무중. 젖은 땅에 저거 어떻게 그려? 자, 전문가들은 여러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끝에 이 그림의 형체는 1998년 5월 27일에서 6월 5일 사이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 이 그림이 넓디 넓은 사막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당시 진행된 경찰의 정밀 조사 결과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와.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또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겨났다는 게 좀 이상하긴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저게 이상하긴 하네. 예. 응.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마리맨의 원작자 찾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자, 마리맨의 주인님, 어디 계신가요?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러시아 미스터리 질병. 2025 최신 미스터리 파일. 이번 특종은 어쩌면 우리를 덮칠 수도 있는 우리 앞에 닥친 미스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퍼지고 있는 이 현상 때문입니다. 5일째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증상이 멈추질 않아요.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됐고요. 열은 무려 3주 동안 이어졌어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피를 토하거나 장기간 고열이 이어지는 미스터리한 증상이 속출하고 있어 러시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피하고 고열. 이건 약간 괴질이나 뭐 학질 뭐 이런 느낌인데요. 피를 토하는 거 보니까. 환자들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요. 증상 있는 사람들에 대해 러시아 의료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이었습니다. 아, 이건 또 뭐냐 또. 와,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데요. 또 다른 호흡기 감염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그 어떤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의 증상은 계속된다. 대체 왜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와, 근데 증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바이러스 없었습니다. 코로나 음성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진짜 무서워요. 뭐 하나 터졌다고 진짜 세계가 셧다운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포는 원인을 모를 때. 이것처럼 이제 뭐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이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계속 변형에 변형을 그럼 이게 거듭하니까. 대책을 못 만드니까. 그렇죠. 자, 러시아 전역에서 미스터리 질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당국은요.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발생. 심지어 증상이 시작되고 악몽을 겪었어요. 악몽을 겪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러시아 현지인들은 불안에 떨었는데요. 이에 러시아 보건당국은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릴 경우 불필요한 공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자 수도 원인도 밝히지 않고 논란을 진화하기에만 급급. 혹시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빨리 좀 클리어하게 좀 뭔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 정부가 뭐 모르면 모른다, 여기까지 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참 이런 걸 공개 안 하려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피를 토하고 고열은 지속되고 악몽을 꾸는데도 정부 당국은 쉬쉬하는 미스터리한 질병. 러시아를 점령한 질병은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삭제, 필요한 능력과 성격은 삽입.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 편집해서 제2의 전현무, 제3의 전현무가 탄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싫어요. 난 내가 전현무인데 제2의 전현무가 싫어요. 스케줄 바쁜데 뭐 요 방송에는 제3의 전현무 보내고 요 방송에는 제2의 전현무 보내면 좀 쉽게. 아니, 그거는 좋은데 어허. 제2, 제3의 전현무는 좋은데 뭔가 삭제하고 예. 편집한 전현무는 싫어요. 네, 뭔가 좀 단점도 있어야 저죠. 영화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이 유전자 편집.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8년 11월 중국 광동성. 선전에 남방과학기술대학의 젊은 과학자 허젠 쿠이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합니다. 예, 저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자매 루르와 나나 출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배아 단계에서 특정 유전 암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기술로요. 허젠 쿠이는 에이즈의 양성 반응을 보인 남성의 2세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관련 유전자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랜점은요. 이 실험을 대학 측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뭐야, 혼자 개인적으로? 야, 이건 뭐 과학 윤리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에이즈 관련된 것만 뭐 지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걸 뭘 바꿨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지. 그렇죠. 굉장히 찜찜한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구를 위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험했던 배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실험 배아를 출산에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젠 쿠이는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계의 주류 과학자도 아니었던 터라 그의 실험은 더욱더 논란이 됐는데요. 완전 전문가도 아니네. 아니 우리가 금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락도 안 했는데 도전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일단 가장 위험한 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저게 잘못돼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지.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한 생명한테 그런 걸 주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과학자의 과욕이 낳은 실험용 인간의 탄생. 기존의 과학적 윤리까지 깨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 정당한 과정을 통했다고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향후 겪게 될 알 수 없는 부작용 또한 논란의 핵심인데요. 또 과학계는 부모가 원하는 맞춤 아이를 낳기 위해 유전자를 디자인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편집된 인간을 무턱대고 탄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 법원은 허젠 쿠이에게 불법 의료 행위와 연구 규정 위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던 인간 설계, 그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는 조용히 우리 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998년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17세 소년 오마르 빈 옴란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이에 가족들과 경찰은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의 흔적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2024년 뜻밖의 SNS 폭로 하나가 사건을 뒤흔듭니다. 아우 진짜 열받네. 형제고 뭐고 비밀 확 터뜨려버려. 실종된 소년 내 형제가 데리고 있어요. 응? 이거는 납치범 가족이 이렇게 폭로한 건가 본데요? 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등골 서늘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색 결과 1998년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옴란은 무려 27년 후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말이죠. 너무 오래 걸렸다. 자, 그런데 정말로 소름 돋는 건 그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깊숙한 오지마을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옴란의 집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집 지하실에서 발견. 와. 코앞에 있었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200m 거리의 이웃집 지하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리 질러도 잘하면 들릴 수도 있는 거리 아니죠? 다니다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납치 목적,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30년 가까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지하실에 양 우리 안에 가둬놓기만 했을 뿐 와.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대체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그토록 잔혹하게 파괴한 건지 현재까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 이유가 없으니. 진짜 무섭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린 소년의 시간을, 청춘을, 가족을 그리고 삶의 빛을 앗아간 27년의 세월.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가 잃은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 겁니다.